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점점 더 정치권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약간 좀 예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에 이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 강서구 그 지역 자체가 약간 좀 호남색도 짙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나 뭐 수많은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승리를 거둬들긴 했습니다만, 애당초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 강세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컸었는데,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이것 봐봐라, 민주당이 이렇게나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이재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생결단으로 이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달려들겠죠.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쭉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선거 유세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본인 스스로겠죠. 그래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가가지고 뭐 유세를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시간 만에 어떻게 된 것인지 유세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조차도, 그 애당초 그 민주당 쪽의 후보조차도 이재명을 손절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재명이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식 투쟁하고 있던 이재명이 가가지고 유세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됐겠습니까? 이재명이 뭐 아내가 됐거나 아들이 됐거나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세 현장에다가 뛰어들게끔 만드는 거, 그게 민주당의 모습일 것인데, 지들이 판단하기에도 이재명이 오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본인들한테조차도 손절을 당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재판 결과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된다면은, 과연 그때도 지금 이재명 밑에 그 떨거지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끝까지 붙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피선거권 박탈되자마자 가장 먼저 손절하고 이재명 떠나는 인간들이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순간에 총선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인간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대놓고 손절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이 한 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겠죠.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진짜 악착같이 뭐라고 할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지가 퇴임하고 난 뒤에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조용하게 살겠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떠벌리고 댕겼는데, 하루도 진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관종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상이 있으면 상 줘야 돼. 뭐 조국도 그냥 제가 보기에 상 줘도 되고, 문재인도 상 줘도 되고, 아니 나이를 그렇게나 먹고 저렇게나 진짜 어떻게 몸부림까지 치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관종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진짜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기절할 뻔했던 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뭐 지난번 뭐 감자도 캐고 막 고구마도 캐고 그런 것까지만 하면서 그렇게 막 생쇼를 다 하더니만, 이번에는 뭐까지 건드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부동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가지고 부동산을 책임을 졌던 김수현이가 책을 이번에 썼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애당초 김수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이 부동산이 정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표라고 봅니다. 지가 뭐 책을 썼던 것처럼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더니만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수현이가 아작을 낼 수밖에 없죠. 애당초 김수현이가 뭐였습니까? 노무현 퀴즈로 사회수석까지 맡았던 사람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도 김수현이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골로 갔었잖아요. 천정부지로 그 집값이 막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겪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김수현이한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뭐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뭐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갔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보수 언론들이 보수 쪽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쁜 정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라고 진심 어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나 대놓고 김수현이를 갖다가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또다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또 그렇게 집값이 오르게끔, 정책이 실패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화딱지가 날 지경인데 김수현이가 또 뭐라고 합니까? 통계 조작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하고 싸우지 말고 경제랑 싸우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통계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도 저렇게나 뻔뻔스럽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떠들어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이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잘됐다, 옳다거나 계속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해줘라. 그리고 특히나 그때 논란이 있던 게 뭐였어요? LH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LH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투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재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재인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일 거야.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LH 이것조차도 누구랑 살짝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정숙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문재인의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김정숙 쪽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좀 조용히 묻혀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처남 그러니까 김정숙의 동생이죠. 그 동생을 둘러싸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LH로부터 39억 원 가까이 되는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해 가지고 양평 고속도로인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발광을 떨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왜 이거는 조용한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뭐 MBC나 YTN이나 뭐 별의별 언론사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었는데 이것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가지고 LH로부터 39억 가까이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LH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해요.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편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김건희 여사의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부인이 양평 군수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정순 여사랑 선후배였기 때문에 변경안에 반영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저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철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입니다만 양평 경찰서장직까지도 맡았던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 김정순 여사랑 선후배 라면서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생색을 냈고 그렇게 된 다음에 변경안에 올라갔던 것인데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갑자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버린 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워버린 거라는 것이죠. 애당초에 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랑 양평의 고속도로 변경안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폭로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별 난리가 났던 것인데 정작 군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뭐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생색을 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변경안이 반영이 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김정순 여사랑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렇게나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줬던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짱도 괜찮죠. 노짱 때 실패했던 인간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썬 것도 기가 막힌데 퇴임하고 난 뒤에도 노짱 때 실패했던 인간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쓰는 것도 기가 막힌데 퇴임하고 난 뒤에도 또다시 그 인간의 책을 갖다가 소개해주면서 그리고 정작 김수현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그런 거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지 말고 경제나 똑바로 살려라 이따 얘기하고 있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LH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재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언제나 서민들 등에 칼을 꽂았던 거는 서민 민생을 외쳤던 민주당과 그 잡것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